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그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코아 측에서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거, 네, 이거를 취하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취하를 한 이유가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막바로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으로 바꿔서 제기를 했어요. 그것도 2인이 각자 하나하나씩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은 뭐냐? 네, 이게 일단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화그룹 사측에서 유화 제스처를 투자자들에게, 주주들에게 이제 보냈죠. 뒤늦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 이유와 배경,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어떤 불순한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주주 측과 뭘 이루기 위해서 뉘우치고 사과하고, 그리고서 뭘 하려고 하는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니까, 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화그룹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 지금 뭐 매일매일 상황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에 대한 긴급한 소식과 판단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정보 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아스 측에서 신주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를 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에 이어서 또다시 다른 건에 공시를 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네, 여러분도 뭐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소송으로 바꿨어요. 그죠? 네, 바꿨습니다. 이게 한 분이 제기한 게 아니고 전병훈 씨가 여기서 제기를 했고 또 박태영 씨 예전에 그 신주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분이 이제 취하하고 이거를 다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네, 이런 건의 재료들이 연달아서 나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한 소송이 이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 보면은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강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물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시간의 시세에 연연할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까닭은 가처분 소송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그 효력 여부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모자란다 이거죠. 이른바 본안 소송을 낸 거죠. 네,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반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 발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됐을 때는 신주 자체가 한 930여만 주 정도 되죠.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그만큼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무효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1, 2개월 내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6개월, 늦게는 뭐 1년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죠? 음, 그 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결국 이 건의 상황이 된 거죠. 네, 본안 소송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고 여기 뭐 그 가처분 신청하고 신주 발행 무효 확인 해소하고 틀린 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제가 된 것은 메모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그 불확실한 측면이 물론 이제 없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만약에 무효로 확정이 되면은 무효 확정 당시에 신주를 보유한 자에게 인수 대금을 뭐 반환하고 이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신주 발행돼 가지고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뭐 신주 발행돼서 나온 물량인지 구주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여하튼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고 여하튼 간에 마지막에 그 보유를 그 주식을 하고 있었던 분이 회사하고 어떤 다툼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매수 매도한 거는 뭐 상관은 없고요. 예, 만약에 무효가 확정이 됐을 때는 절차와 책임 구조 같은 경우가 좀 복잡해지긴 해요. 그래서 여하튼 마지막 보유자만 1단계적으로 회사와 다툼을 한다. 그 정도로 일단 인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하튼 이 건의 상황은 결론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여하튼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가 됐기 때문에 신주가 행사되거나 전환이 됩니다. 그죠? 네, 신주가 행사되거나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물량 압박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작용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코아스의 주가에 이미 작용이 돼서 이미 폭락을 많이 했어요. 이미 폭락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주가를 누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하튼 이화그룹 측면에서는 요 부분에 대한 거 일단 참고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화그룹 주주들이 지금 현재 이제 중점을 두시는 것은 사측이 이제 유화 제스처를 보냈잖아요. 그죠? 네. 상장 폐지 주주에 사과하고 사태 해결 위해 소통한다. 소통할 것. 이렇게 이화그룹 측에서 사과하는 그런 아티클이 실렸습니다만은 이건 말도 안 되죠. 고의상패 시켜놓고 무슨 고의상패된 다음에 주주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주주연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고의 상패시킨 마당에 이화그룹 주주연대하고 무슨 나중에 소일크 외양간 고치기 격으로 무슨 소통과 협의를 진행을 해요.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화그룹 사측하고 소액주주연대하고 일단 뭐 화해 소통 뭐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이 이제 분위기 조성을 이화그룹 측에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코아스 측과 주주연대와의 연대를 경계하고 그리고 이런 그 발언을 이화그룹 사측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화그룹 사측에서는 소액주주연대하고 코아스 측하고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건의 이야기를 흘린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김영준이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근데 고의상패 일단 하려는 목적을 그네들은 이뤘는데 사측하고 연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워도 코아스 측과 연대를 하는 것이 주주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사측에서의 이런 발언은 코아스 측과 주주연대 쪽과의 사이를 좀 갈라서 이른바 뭐 편 가르기 전략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 다툼을 좀 있게끔 만드는 코아스와 주주연대와의 연합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진정으로 주주를 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과거에 이화 사측에서 이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나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었단 얘기죠. 저는 그런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고 이화 사측의 발언을 소액주주연대에서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코아스 측과 연대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수순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여하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황이 자꾸 이제 바뀌고 새로운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고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변화가 있었던 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여하튼 요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감자 건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특별 결의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뭐 결성금 보전을 위한 목적이다 해가지고 이와 사측이 뭐 일반 결의로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절대 그걸로 할 수 없어요. 상법에는 주총 특별 결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목적을 보면 이제 결성금 보전하고 재무구조 개선권의 상황이 다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결의입니다, 여러분. 보통 결의가 아니에요. 결성금 보전만을 위한 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봤을 때 34% 정도 이상이면은 감자를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말씀을 신속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 약속드립니다. 꼭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잭팟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